204쪽. 토지 구분. 아, 또 부담스럽네요. 여러분, 여기 또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표정이 싹 미리 보이는데. 토지 이 구분. 아,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여러분. 예, 모의고사 좀 꼭 보시고요. 점수를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은 점수가 아직 나오는 단계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점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특히 1차 같은 경우 100분 중에서 몇 문제를 푸는지 그런 것도 내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차 과목 갔을 때는 이제 2차는 시간 배분 싸움이 없어. 왜? 나눠지니까. 예, 그래서 한번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문제 마킹하는 요령 그리고 특히 내가 80문제, 120문제 가까운 문제 마킹할 때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세요. 특히 1차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킹하는데 2분이 걸리는지 3분이 걸리는지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실전에서 문제 풀다가도 마지막 그 3분, 2분 남기면 무조건 이제 뭐 들어가야 되는가? 마킹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거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꾸 시험을 보면서 약간 좀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걸 이제 좀, 예, 공부하는 건 그런 걸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부담 없이 보시고요. 모의고사를 꼭 안 보는 분이 계셔요. 징그럽게 안 봅니다. 시험 보기 직전까지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고 고사장 가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첫째, 안 보신 분들의 첫 번째 이유, 자신감이 없다는 거. 둘째, 내가 문제 풀 때 실제 문제지를 받아갖고 문제 푸는 요령을 전혀 확인을 못하고 고사장 가니까 예상하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의고사 보는 거니까 모의고사 좀 보시면 뭐 어떤 분은 또 뭐 저 모의고사 한 사람당 뭐 얼마 돈이 선생한테 떨어지나 뭐 없어요. 예. 자꾸 모의고사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재산세 공부할 때 정말 여러분 골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이 토지 구분이죠. 아, 정말 이건 갑갑합니다. 근데 옛날엔 좀 평이하게 나올 때 쉽게 풀었는데 요즘은 점점 어렵게 나오네요. 자, 갑시다. 일단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세 가지. 뭐죠? 분리과세 토지. 예, 그 다음에 뭐죠? 별도 합산과세 토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종합합산과세.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잡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벗어나서 내면은 여러분 나나 너나 다 틀리는 거니까 마음은 편해. 예.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세 가지, 분리, 별도, 종합. 그리고 특히 별도, 종합은 이건 그냥 그대로 주어져. 뭐라고 주어져? 합산과세 토지. 주어지니까 이거는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고 여러분? 사업용 토지를 말하고요. 이제 이런 걸 외워야 되는가? 종합은 무슨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시키려고 별, 사, 종, 비 이렇게 꼭 외워주시고 적어가셔야 됩니다. 그랬어. 뭐 되면 적어가는가? 여러분 굵은 팔뚝이나 뭐 신체 특정 부위 뭐 다 적어가면 돼. 그리고 여러분 주의사항 합산과세. 이 합산하라는 얘기죠. 얘들은 토지가액을 누구별로 합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유자별로 합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합산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야? 동일한 어디 안에 있는 것만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하라는 얘기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그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다? 시, 군, 구. 왜 시, 군, 구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니까. 그럼 강동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과세하는가? 강동구에 있는 것만 합산하라는 얘기야. 갑이라는 사람이 강동구에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다. 그러면 각자 자기 뭐 안에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단위로 합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합산과세할 때 항상 무슨 세율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꼭 같이 묶어서 다닌다 그랬어. 그래서 별도와 종합은 다 무슨 세율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율로 때리는 거예요. 누진세율로. 그래서 별도는 0.2%부터 0.4%, 얘는 종합은 0.2%부터 0.5% 가지고.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무슨 세율을 때리지만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지만 어디가 더 세율이 높다, 여러분? 종합이 더 높다. 왜? 얘는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뭘. 본인이 이걸 한 번만 딱 보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안 보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는
도대체 분리 어디서 끄집어낸 거죠? 어디서 끄집어냈다는 얘기야? 합산 과세하는 토지에서 분리해냈다 그 얘기야. 그럼 얘들은 합산 과세 토지야? 아니, 얘들은 토지별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개별 과세하라고요. 개별 과세. 하하, 여기는 뭐였는데? 합산이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나하나 토지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라고. 요런 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라? 비례세율을 적용하라. 여기 또 차이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토지 구분에 따라서 여러분 과세 방법도 다르고 뭐도 달라지는가? 세율도 달라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이때 비례세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세 가지. 몇 프로짜리 있죠, 여러분? 0.07%짜리 있고 또 0.2%짜리가 있고 또 4%. 예. 잘 쫓아오신 분도 많이 계세요. 고맙죠,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제일 낮은 세율 몇 프로짜리도 있고 0.07%짜리도 있고 0.2%짜리도 있는데 몇 프로짜리도 있다? 4%짜리.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해요, 여러분. 요 4%는 재산세에서 4%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 보유세에서는 얘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구분하는 결과 뭐가 달라지는가? 세율이 달라지는가?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결론은 뭘 달리하겠다는 얘기야? 세율을 달리 과세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때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세율의 크기로 물어볼 수 있고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 중 세율의 크기로서 제일 적은 거부터 제일 적은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적은 건 뭐고? 0.07%짜리.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제일 낮은 세율로 적용하는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0.2%짜리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별도.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종합. 그럼 4%짜리 어디 갔어? 제일 높은 거죠, 뭐. 이거 다 실제 기출문제야. 제일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냐? 토지 막 열거해놓고 다음 중 제일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냐? 다음 중 제일 낮은 세율이 뭐냐? 또 세율이 같은 거 찾아봐라.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다양하게. 요거를 꼭 좀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0.07%부터 별도까지는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능하면 세부담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면에 종합과 뭐는 4%짜리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무겁게. 그럼 요 놈들은 좋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겠지.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인생에 살아온 짬밥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자, 우리 분리과세 대상 토지 갑시다. 외우는 거.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의 4%짜리는 꼬로. 이거 답변을 못 하신 분은 못 외운가? 자기가 안 한가? 언제 하냐고, 이거를. 다시.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의 4%짜리는 꼬로. 외우셔야 된다고. 요거 말고 본인의 각자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하셔도 좋고요. 결론 여러분. 007이 적용되는 건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뭐죠 여러분? 농모임. 농이 뭐야? 농지. 목이.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은 임야. 됐어 여러분. 끝이야 뭐 일단은. 농모임. 그때 또 목은 목살. 그러기만 해봐요. 네. 농지와 뭐 여러분? 목장용지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임야. 자, 0.2%짜리가 적용되는 게 두 가지겠죠. 그 중에 수리 뭐 했죠? 공장했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 기타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 기타. 요즘은 예전에 기타가 안 나. 요즘 기타에서 나와. 아주 기타도 안 배웠는데. 자, 그 다음에 4%짜리 딱 두 가지 여러분. 뭐죠 여러분? 꼬로. 꼬로가 뭐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딱 두 가지. 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사실 이해가 아니라 이제 결국 뭐 하는가? 외워 주셔야 되는 거. 언제 외울 거냐? 저는 이제 그게 문제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가죠.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여러분 개개인 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사실 6월 달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모르고 다 알고 뭐 그러니까. 근데 문제풀이부터 이제 찢어집니다. 못 쫓아오거든요. 외울 거 못 외웠고 할 거 안 했으면 결국 이제 문제풀이 못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 맨날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 에이씨, 올해 그냥 1차만 하자. 그 이제 툭툭 나가 이제. 2차 포기하는 거죠. 2차 포기하면 결국 올해 합격 못 하는 거야. 그럼 내년 가는가 무조건. 시험 보기도 전부터 올해 우리는 시험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 가보기도 전에 이미 올해 버린 거야. 그 집에 가서 얘기해보라고. 올해 다 버렸다? 내년까지 하기로 했다? 그럼 온 가족이 들고 나서 박수치고 환호하나? 안세! 내년까지 한다! 그럼 이제 아저씨하고 애들은 가방 싸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좀 붙잡으십시오. 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정수가 지금 우리 시험 보는 D-Day 이때만 60 넘어가. 이걸 넘기게 하려고 하는 거야. 60을 넘기려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라는 게 점수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쭉쭉 어느 정도 레벨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객관식 문제 들어가기 전까지 뭐 굳이 자꾸 모의고사 점수 갖고 자기 합격 여부를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점수고요. 그래도 그럼 어느 정도 나오면 됩니까? 그럼 뭐 50점 전후만 해도 괜찮아. 왜 아직까지 뭐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안 풀어봤어. 그냥 이론만 갖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돼 실은. 그래서 또 7월 8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툭 이제 문제 풀면서 문제 이제 대응 요령이 세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 그 나머지 이제 뭐 동영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대비 통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면 60점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이때 점수를 가지고 나는 올해 버리겠다.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러죠. 그러면 누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냐? 한나라도 건드리게 더 낫죠. 그래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자, 그래서 좀 7월 다음 7월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또 학원에서 뭐 이걸 해달라고 계획표를 짜달래. 학생들이 뭐 예습을 해온대. 풀지 마. 문제 풀어보겠다고 그래. 계획표 달라고. 저는 반대입니다. 문제는 받아서 즉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미리 문제를 예습해 갖고 뭐 하겠다. 저는 그런 별로 실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드리긴 드릴 건데 저는 일단 공법 양도서도 나갈 텐데 제가 부탁드리시는 건 핵심 이론을 좀 봐주세요. 이론. 문제 풀지 마시고 이론을 풀으려고. 이론을 빨리 정리해 문제 풀지.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먼저 풀어갖고 오겠다. 저는 그건 별로 도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문제 풀지 마시고 핵심 이론을 좀 외우고 갖고 오시라고. 왜? 문제지는 문제지 받아서 문제를 갖고 그때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뭐 문제를 그러면 실전에서도 미리 문제 풀어보고 가서 고사장 가서 풀어보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문제는 먼저 풀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대신 복습은 하셔야 되는데 예습하신다고 그러면은 뭐를 보라? 핵심 이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이론. 왜냐면 문제는요. 즉각적으로 풀어서 한 번에 봐서 한 번에 푸는 게 의의가 있는 거지 두 번, 세 번 봐요. 여러분 소용없어 문제는. 그래서 그걸 좀 저는 미리 부탁드릴게요. 핵심 이론을 좀 보시고 싶십시오. 그래서 양도소득세부터 한번 나갈 것 같은데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숙지하고 외울 거 외워주셔야지 문제를 다 풀고 답을 다 푼 다음에 와서 하겠다? 저는 그건 별로 반대입니다. 문제는 복습하시면 돼요. 예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뭐 또 벗어났네. 또 게시판에 글 올라오겠다.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자, 가겠습니다. 007이 적용되는 건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뭐 여러분? 농목임. 그럼 농지는 뭐를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었죠. 뭐야? 전답. 여기 높은 데도 쓰니까. 그래서 지목이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그래서 제가 강조 싶은 건 취득세에서 농지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목장용지가 포함돼 재산세부터는 목장용지가 농지 범위에 포함되고 제외된다라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지는 여러분 특성상 당연히 농사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는 거죠. 농지는 영농에 사용할 때 농지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수험생은 공부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수험생은 뭐야? 모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주의사항. 그러면 농지는 왜 뛰쳐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전답 과수원과는 달리 얘는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을 따서 기준면적 어떤 놈만 이내분만 저율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농지는 면적 제한 이시 없이 전부 007 분리를 이건 혜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은총을 받는다 생각해요. 은총이. 그래서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전부 007 은총을 받을 수 있으나 목장용지는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이 나오면 어떤 놈만 이내분만. 그러면 뭐가 나오면 이내분이 아니라 초과분이 나오면 그러면 게임은 끝났다. 무조건 뭘로 몰아버려라. 종합. 이게 가장 대표 선수 중에 하나죠. 종합이. 외우십시오. 제발. 이제 결국 고사전에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때에 요 농지나 목장용지도 소재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랬죠. 농지나 목장용지가 아무나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특히 얘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 외우지 마시고 어디 할 때 도시지역 안에 있대. 그러면 농지나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제2위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못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나마 도시지역 아니지만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개발제한구역과 어디 안에 있으면 녹지지역 안에 있다면 이걸 저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개놓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뭘? 개가 뭐야,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녹은 녹지죠. 못 외워도 그냥 개녹만 찾아. 개녹만. 개녹 아니야? 개녹이야. 그러면 개녹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아니면 뭐면? 농지면 이때는 면적 제한이 이시 없이 전부죠. 전부. 그런데 그게 뭐면? 목장용지면. 카메라 쫓아와? 괜찮아? 너무 높은 데 써갖고 카메라가 못 쫓아올까 봐. 아유. 아유. 자, 근데 이게 뭐라면? 목장용지면. 너무 높게 썼나 보다 내가. 자, 목장용지면. 이때는 어떤 놈만 여러분? 이내분만. 예,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얘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007 분리죠. 그죠?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 시험에는 기타지역이라 안 나올까요,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소재지 조건을 어떻게 했어? 위반했어. 그때는 농지고 목장용지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전부 올려 보내버려. 종합.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랑 또 쓰지 마시고. 쓰지 마. 볼펜 내려놔. 볼펜 들고 있으면 부정행위자를 간주해갖고 학원에 5년간 못 다니게 합니다. 같이 외워요. 여러분 그냥 저랑. 그래서 자 요거 도시 지역 안에 있다 농지나 목장지역 그럼 제2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지만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개녹 안에 있으면 그때는 농지나 면적 제한 없이 전부 목장지역이 어떤 놈만 이내분만 007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요. 농지나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아닌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제2위치에 있는 거니까 못 있는 거니까 못 있으니까 이때는 전부 어디로 보내버려? 종합으로 보낸다. 좀 정리되시나 이렇게? 자, 근데 도시지역 여러분 밖이라든지 도시지역 밖이나 군, 읍 또는 어디? 면. 그러면 여기는 소재지 제한 이시 없이. 농지는 역시 전부. 목장용지는 어떤 놈만? 이내분만 어디로 가는 거 여러분? 007 혜택을 주는 거죠. 007. 자, 요거 좀 봐주시고요.
자, 임야 잠깐 보죠, 여러분. 임야. 자, 임야는 원래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여러분. 왜? 임야는 산이죠. 그냥 자연 상태를 그냥 방치한 거잖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을걸? 뭐 임지, 농지, 그래서 택지, 그래서 임지에서 농지, 임지에서 택지, 농지에서 택지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고? 이행지야, 후보지야? 나도 모르겠어. 어려워. 그러면 택지 안에서 주거지요, 뭐 상업지요, 뭐 공업지요, 뭐 얘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웠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임지는 자연 상태의 토지로서 있는 거 아니냐? 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래 무슨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임야는 뭘로 보는 게 원칙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게 원칙인가? 비사업용. 근데 여기서 지금 007은 모든 임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 육성로 무슨 성격을 띌 때 안에서만, 예, 이게 제한을 받아. 공익목적 성격일 때만이야. 요게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러면 단순히 그냥 누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임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으로 가는 게 원칙인가, 여러분? 얘가 원래 원칙이 종합인데 산림보호 육성도 무슨 성격을 띠면, 여러분? 공익목적 성격 띠면 이때는 어디로 간다? 007 분리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책 어디 보시냐면은, 자, 207쪽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207쪽. 동그라미 1, 2, 3, 맨 위에 동그라미 1, 2, 3, 4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읒, 그 다음에 6번까지 나와 있죠? 자, 이걸 다 외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못 외워. 그럼 여러분 왼쪽 잠깐 보세요, 맨 밑에. 임야, 뭐라 됐죠, 여러분? 산림, 보호, 육성을 필요한 임야, 밑줄. 무슨 성격이야, 여러분? 공익목적. 그냥 이걸 떠올리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말 나왔죠, 여러분. 동그라미 시뻘게 쳐야 될 게 있네. 여러분, 뭐? 종중.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아주 심해 잘 나오는 게 또 역시 종중이죠. 종중이 소유하는 뭐가 나오거나 농지나 임야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얼로 돌려버려. 007 분리로 돌리세요. 뭐가 나오는 순간? 종중이 소유하는 거죠. 종중. 하여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가 나오면 007 분리죠. 예전에 모모 이씨 종친에서, 어디 이씨라고 밝히면 안 되니까, 모모 이씨 종친에서, 예, 그 종중 소유 임야를 팝니다. 매도합니다. 그럼 임야는 특성상 소규모와 대규모와 산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매각대금이 들어오죠. 매각대금이. 그 매각대금을 이제 종친의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배분해 줘야 되는 거죠. 배분해 주는데 배분할 때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남성분과 여성분이고 특히 여성은 기혼과 미혼으로 나눕니다. 남자는 기혼, 미혼 구분 없이 다 일정한 금액을 1인당 몇 억씩을 배당해 줍니다. 미혼 여성인분은 그보다 줄어든 금액 한 반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한테는 배당을 안 했습니다. 배분을. 왜 배분 안 했어요? 출가 외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고 일어났죠. 배분이 난개야! 그러면서. 부모님을 누가 모시고 있는데? 내가 모시고 계신데.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오빠나 남동생한테는 뭘 해주면서? 배분해주면서 정작 부모님을 모시는 시집간 출가 딸한테는 배당을 안 해서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지방간에 쌈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방송에도 나왔어. 오빠와 여동생 간에 쌈이 벌어지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가 소유하면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는 뭘로 간다 그러면 007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분명히 요 종중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7쪽 잠깐 보세요. 이거 다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특징은 뭐다 여러분? 공익목적.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가 나왔죠, 여러분? 법률에 따른이 나와있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무슨 법인지 모르는데 다 무슨 법에 따른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공익목적 성격의 임의한지는 어떻게 따르자? 무슨 법에 따른 이렇게 임의가 나오면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임의는 무슨 성격을 띠는 걸로 보자, 여러분? 공익목적 성격을 띠는 걸로 보자. 무슨 법에 따른. 이게 그냥 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낮은 거 뭐죠, 여러분? 0.2%. 무슨 용지죠, 여러분? 공장 용지죠. 그러면 여러분, 요 세 가지 공통점은 농지, 목장 용지. 자, 얘들은 다 몇 차 산업 용지라서 여러분? 제 1차 산업 용지입니다. 그랬죠. 우리나라 산업지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이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몰락한 업종이 바로 제 2차 산업, 뭐죠? 제조업이죠, 제조업. 미국의 모 대통령도 결국 지금 세계하고 맞붙어서 싸움하는 것도 결국 이거 키우는가. 미국 아니다 공장 만들란 얘기야. 제조업이 몰락하면 그 인구를 수용할 데가 없는데 공장이 있어 그 인구를 경제 인구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다 나가 있잖아 우리나라. 미국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결론 세계 공공이 적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좋은 이유가 뭐야? 살리니까 목이 살리니까. 우리 미국 아니다 공장 질환이가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은 미국 아니라 공장 질환. 우리나라 못하죠. 그렇게 했다간 또 힘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공장용지 혜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군산도 뭐 하여튼 지금 지방 경제 공장 있던 거 그나마 지금 다 나가버렸고 경제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나라 올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3차나 서비스업으로 다 오는 거죠. 다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이 없으니까.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발달된 문화가 뭐예요, 여러분? 도우미 문화죠. 도우미 문화다고. 각종 서빙. 다 3차 산업이야, 지금 다 우리나라는. 공장용지 혜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런데 무조건 줄 수는 없고 뭘 따져야 돼, 역시? 기지 면적을 줘야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이내분이면 올라가고 007 아무리 공장용도 0이죠, 여러분? 예. 제 두 번째 여자가 0이랬죠? 예. 0이는 어디 다녀? 공장에 다녀. 설이는 어디 다니랬어요? 서비스 업종이랬죠? 서비스 업종이랬잖아. 기억나시나 보네. 딴 건 기억 안 나다가. 야, 우리 젊은 친구 그냥. 자, 그래서 공장에 누가 다녀? 0이. 그래서 어떨 때만 이내분 뭐가 나오면 여러분 게임은 끝났다. 어디로 보내? 종합. 무조건 종합이죠. 그냥 저는 제 욕심으로는 그냥 요거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답으로. 초감은 줘놓고 별도 그러면 우리는 틀렸다 하고 딱 답 고르게. 근데 옳은 거였어. 이런 또 틀렸네. 아직 눈치 못 챈 사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장도 역시 소재 제한이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여러분 공장은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 공장이 어디 안에 있대? 도시 지역 안에 있대. 그러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도시 지역 안에도 어디 안에 있으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이죠.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단 안에 있으면서 기준면적 뭐는? 이내분은. 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 풀이 가서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풀면 못 풀죠. 자,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어디야, 여러분? 공단. 공단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때는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 0, 2로 보내죠. 그러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다. 주상이 나왔다. 근데 기준면적 이내분 어디로 보내야 돼, 여기는? 여기는 어디로 보내서 별도.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갔는데? 종합인데 여기는 어디로 갔어? 별도. 저는 여러분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엄청. 농지나 목장용지가 개목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으면 어디로 갔지만? 종합으로 갔지만 공량용지는 어쨌거나 제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소재지 조건을 위배했더라도 어디로 간다? 별도로 간다. 요거 꼭 지킹해 두시고요.
물론 역시 도시 지역 밖이나 또는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 군, 읍 또는 면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소재지 제한을 받지 않고 인해분인한 언로가 여러분 영의로 가죠. 그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공장용지가 종합으로 가는 경우는 딱 하나야. 뭐야, 여러분? 그렇죠. 초가분이 나올 때만이 하여튼. 자,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건 공장용지가 제일 좋아요. 왜 공장용지가 제일 좋을까요? 물어볼 게 많으니까. 영의도 있고,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제일 좋은 게 바로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한테 분명히 시비 걸 수 있는 게 요거죠. 요거하고 저 같으면 요거하고 요걸 동시에 내죠. 여러분한테.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형태죠. 그러면 답은 분명히 이쪽에서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요걸 깔아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 푸실 때는 아마 제가 이제 보기 지문 1, 2, 3, 4가 그냥 아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건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그게 보기 지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타는 버려야 됩니다. 0.2% 기타는 버려야 돼. 그 기타가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어디 보시냐면, 자, 209쪽부터 나와 있죠. 209쪽부터. 그리고 또 올해 개정이 되면서 4가지를 구분했어. 기타도 4가지로 구분했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9쪽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여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있죠? 이게 바로 0.2%짜리 하나죠. 그 밑에 또 있죠?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 교통 등의 기반 시설용 토지 밑줄 하나. 다음 페이지. 210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 밑줄 하나. 다음 212조 지역 경제의 발전이나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 과세를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밑줄 하나. 몇 가지로 구분했어? 4가지. 기타를 4가지로 구분했어. 이렇게 여기서 물어보면 맞죠? 못 맞죠? 못 맞춰요. 그러면 이건 출전이 여기서 물어보면 못 맞히게 하겠다는 의도로 내는 문제입니다. 못 맞히게 하겠다는. 풀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틀려주세요, 여러분. 그걸 잡겠다고 바등바등 잡겠다면 여러분 그냥 3번만 하셔야 돼. 전 과목 다 포기하고. 자, 그다음 마지막 4%짜리 뭐죠, 여러분? 꼬로. 꼬로가 뭐죠? 골프장이나 고급을 합쳐서 무슨 재산,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토지입니다. 그렇죠? 꼬로. 그래서 별골 5손 중에서 뭐마냐? 꼬로만이죠. 꼬로만. 그러면 사치성 재산 별골 5손 중에서 별장 어디 갔어? 그렇죠.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랬죠. 고급주택 어디 갔어? 주택으로 갔죠. 그래서 별장과 고급주택 부속 토지는 4%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별장과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몰려 때리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로 나가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래서 뭐 213조 버립시다. 버리고 넘어가죠. 214조 양가로 7번 꼬로 찾으셨어요? 여기까지가 몇 프로짜리야? 4%짜리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별도 좀 가볼게요, 여러분. 별도. 별도는 특성이 어떤 성격의 특성의 토지랬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215쪽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죠? 법률 215쪽 법전 표현보다도 우리가 정리할 때 2번 이게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라는 게 특징이다고요, 여러분? 사업용 토지죠. 그러면 이때 별도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상가,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은 뭘로 때리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 밑에는 토지는 뭘로 간다? 별도.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로 생각하세요. 학원 건물 때 건물은 뭘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 학원 밑에 토지 있죠? 토지 있잖아. 그럼 그거는 사업용 토지로 보니까 뭘로 가라는 얘기야? 별도로 가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근데 무조건 별도냐? 아니, 역시 얘도 뭘 따져? 면적을 따져. 그래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배를 곱한다. 이때 적용별이 여러분 교재 215쪽에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느냐? 아니, 이건 외우지 마세요. 거기 나와 있는 뭐를 곱해서 배율을 곱해서 어떤 놈이 나오면 인해분이 나오면 이때는 어디로 가고 여러분? 인해분이 나오면 어디로 가고? 응? 별도로 가야 되죠? 그러나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어디로 보내라고? 종합. 그거 여러분. 종합.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그냥 곰발바다, 소발바다, 뭐 별도 이렇게 하는 거죠. 곰발바다, 소발바다, 뭐 별도. 공통점은 비읍이 들어갔다는 거야. 억지로 그냥 연결시키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곰발바다, 소발바다, 별도. 집에 가서 아저씨하고 딱 한 번만 해봐. 오빠하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여러분? 바닥 면적에다 뭘 곱해서 배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인해분을 어디로 보내라고 여러분? 별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건데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다음 페이지에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216쪽, 217쪽, 218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외워 못 외워? 못 외우죠. 그럼 얘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 기준점을 잡으라고 그랬죠? 얘들의 공통점 뭐랬죠, 여러분? 업종 특성상.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규모 토지가 필요로 한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은 특성이 뭐냐면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어. 근데 왜 갖고 있어? 투기 목적이야? 아니,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죠. 이것들이 공통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나와 있는 걸 무식하게 외우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 나온 얘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뭘 하려면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들이다?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다. 요즘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아주 환장합니다. 사실 저도 이건 못 외워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 종류를. 다만 알고 있는 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잠깐 보죠. 뭐 나왔어요, 여러분?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죠. 여객이냐 화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뭐예요, 여러분? 차고용 토지다는 얘기죠. 2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폐기업 다 건설기계를 출범하니까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자, 3번이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뭐야,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죠, 뭐. 자동차 운전학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대규모 토지. 지금 서울에 몇 개 안 남았잖아. 다 경기도로 다 빠져나갔잖아. 자동차 운전학원.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강남역에도 있었고 말이야. 여기 문정동에도 있었죠, 여러분. 그쪽 출신도 있어. 학원 다 자기 출신 있잖아. 없나? 자, 그래서 그걸 떠올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예민배가 시험에 13번이 나와버렸어. 이러하니. 뭐가 나왔어? 13번이 나왔어.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를 제외한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해놓고 이게 뭐게 물어봤죠. 몰라.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좀 출제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수험생을 좀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를 안 하네요. 요즘은. 자꾸 떨어뜨려야 되니까. 17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17만 명에서 17만 명 다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럼 떨어뜨려야죠. 그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1차를 2만 명 이내로 줄여야 될 텐데 18만 명이 보면은 그럼 2만 명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과목이 바로 뭐고? 1차 과목이죠. 1차 과목. 1차 과목에서 70에서 75% 떨어뜨려야 돼. 그 1차 통과해갖고 2차 나오는 사람 중에 이제 역시 뭐 20%, 30% 정도만 붙이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난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모르겠대. 문제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자, 218조. 마무리합시다. 종합.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예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17만 명, 18만 명. 응신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그만하자. 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날은 미국과 중국, 북한이 다 총 난리가 나. 왜 그런지 알아요? 각 집안마다 한 사람씩 가방을 들고 특정 장소로 다 직결해. 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진짜야.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매일 집에서 한 사람씩 다 나와. 그래서 각쪽이 한 곳에 다 모여. 그것도 다 몸매고 가방 메고. 그냥 막 미국과 중국과 이런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뭔 일이 터지는 줄 알고. 막 비상 걸리고 막. 아니 여러분, 참네. 인공위성을 딱 보면은 이거 다 지금 막 개미들이 막 쫙쫙쫙 해갖고 하면서 어디 특정 지역 다 직결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야. 그럼 상대가 난리가 나지. 뭔 일? 그때 다 뭘 가? 가방을 다 메고 있어 하나씩. 그럼 그 가방이 뭐가 있는지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모르잖아. 북한은. 딱 펼치는 뭐야? 공인중개사 시험서. 몇 번 비상 났었어. 뭐 진짜냐 물어봐. 자, 이거. 그래서 종합은 뭐야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면 여러분 쉬워요. 왜냐면 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딱딱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된 거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218조 주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외우십다 그냥. 자, 첫째. 2번 보세요. 하여튼 뭘 따져서 기준 면적 따서 기준 면적 뭐가 남으면 초과분 남으면 그냥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합으로 보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나대지 나와 있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 5번. 지상 건축물 토지. 이 나대지죠? 전형적인 무슨 토지야? 비사업용 토지죠. 그다음에 6번. 이름도 더러운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뭐야? 잡종지죠. 그 다음에 4번. 이런 거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냐, 뭐야,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토지. 그리고 3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난이도는 3번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자, 보죠. 건축물 시가편에게 토지 시가편에게 몇 프로에 미달해? 2%에 미달하는 토지죠. 그 중에서 잘 봐야 돼.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뭘로 가고 여러분? 별도. 요걸 제외한 토지가 뭐로 가는가 여러분? 종합. 가장 요즘 문제 스타일로는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이죠, 3번.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요거 별표 2개. 저는 초기 이쪽으로 옵니다. 지금 출전이 새롭게 물어보시는 문제가 바로 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과 별도 합산 과세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고요. 자, 이 종합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밑줄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 종합과 별도와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종합과 별도는 합산하라, 합산하지 마라. 합산하지 아니한다야. 합산하지 아니다. 이거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 돼. 반면에 위탁자, 동일한 위탁자에 속하는 별도와 종합은 어떻게 돼? 합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만 잘 봐야 돼. 1번, 마지막 뭐랬어? 합산하지 아니한다. 2번은 합산해야 한다. 이걸 출제 위아래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문제. 그럼 고민 없이 한 문제 딱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거기 수탁자 고유 재산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수탁자 고유 재산은 수탁자 원래 재산이고 신탁 재산은 누구 거고? 위탁자 거야, 위탁자 거. 자, 거기 써놔.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 누구 거다가 이거는 위탁자 거고 수탁자 고유 재산은 수탁자 원래 재산이다고.
그러면 소유권자는 비록 지금 등기부는 다 누구명으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명으로 했지만 얘들은 엄격한 재산이 구분되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도 계리 회계를 할 때도 신탁 재산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게 됐습니다. 절대 은행 재산과 섞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누구 거니까? 위탁자 거니까. 얘는 신탁 계정, 얘는 은행 계정, 증권회사도 다 구분합니다. 금융기관 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합산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동일한 위탁자한테, 동일한 위탁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갖고 있는 별도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종합. 그럼 누가 갖고 있는 거다? 이거는 다 갑. 그러면 갖고 있는 별도와 종합은 갑의 명의로 뭐 해야 돼? 합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종합은 종합대로 합산, 별은 뭐 별도대로 합산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별도나 종합과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별도와 종합은 서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 밑에는 동일한 위탁자별에 속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각각 합산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와 정 안 되면 서로와 각각을 보고 판단해. 서로 여기는 합산하라, 합산하지 마라, 합산하지 마라. 각각은 합산하라. 그죠? 하여튼 출제는 어디 거 장난쳐? 마지막 끝자 갖고 장난칠 거 여러분. 앞에 주어는 장난치고 안 치고 뒤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한다. 요걸 갖고 장난칠 거라고. 나오면 문제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왜냐면 위탁자권이나 위탁자권으로 가세하는 거고 수탁자권은 수탁자로 가세하는 거 합산해야 안 해? 안 하죠.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과세. 뭐 작년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개별 문제 한 문제 아주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래서 올해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자, 여러분 219쪽 맨 밑에 갑시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주와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관 소유하는 재산 역시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뭐가 똑같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죠. 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해당한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자, 2번 국가 등의 무료 사용. 저는 올해 만약에 비과세가 개별 문제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합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이때 2번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2번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을 사용하는데 자, 무슨 사용일 때는 유료일 때는 뭐고 과세고 뭐일 때만 무료 사용일 때는 비과세죠. 그래서 여기는 뭘 보랬어? 유료 사용인지 무료 사용인지 이걸 꼭 보라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1번. 요건 작년에 적나라하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도로하천 제방구역 유지 및 묘지 지목을 보시고 이때 도로하천 제방구역 유지 묘지가 뭔지를 잘 모른다 했고 그 밑에다 다 또 써놨죠, 제가. 자, 2번. 자, 2번에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느냐 상당히 있는 들어서 양가로 1번. 저는 요거 체킹합니다. 역시 요 양가로 1번 체킹하시고 그래서 우리 왼쪽 220쪽에 2번과 221쪽에 2번에 양가로 1번. 요건 충분히 개별 종합 문제에서 나오시는 조문들이다 그 얘기죠. 자,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일종.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통제보호구역 안인의 토지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에 있다 지금 군사지역 안인의 토지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 뭐죠 여러분? 전답 과선과 대지는 뭐랬어? 제외한다. 그럼 요걸 뭐 하라는 얘기야? 과세하라 그 얘기겠죠. 그럼 결론 전답 과선과 대지는 뭐고? 과세. 이거를 제외한 토지가 뭐야? 비과세. 그럼 제외한 토지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목장용지랬죠. 목장용지. 그래서 목장용지가 나오면 뭐고? 비과세고 전답 과선이 나오면 과세. 아, 요거 출전이 좋아하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 안 그래 2번 최종림 시험님 3번 공원 자연 보존지구의 임야 4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 뭐 눈어 보시면 되는 거죠. 3번 임시용 건축물이죠.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놈이죠. 역시 보유세인 재산세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조건이 있었죠. 뭐였죠 여러분? 과세 기련제 1년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4번을 누르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에 5번을 예상했죠. 5번을. 그때 5번 그대로 시험에 나오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뭐 하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철거.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 돼요, 여러분. 어느 날 현재는 있지만 6월 1일 현재는 있지만 6월 1일 현재로는 건축물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 건축물이 당해 연도에 무슨 대상이면 철거 대상이다 그 얘기야. 그럼 얘는 멸실될 거란 얘기죠? 그럼 멸실될 것까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에 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주택 건물도 철거 대상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주의해서 작년에 철거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건물이 비과세지 얘들이 모으는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 그대로. 예상대로 그대로 이거 찔러보잖아 출제위원은. 일단 하라는 것만 좀 잘 먼저 잡아달라.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출됐어 작년에 이거. 그래서 올해 다시 찍는 게 바로 아까 나왔던 국가 등의 무료 사용과 그다음에 군사지관에는 전다과성과 목장용, 전다과성과 대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라는 거. 그거는 다시 올해 종합문제에서 보기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킹해 두십시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개별 문제는 올해 나오기 힘들다. 자, 됐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더. 항상 무슨 대상이면 중과 대상이면 중과 대상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죠. 얘는 글자로 세율을 무겁게 때리는 목적을 두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과세율 대상이 비과세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탄력세율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취득세에서 특례세율 대상이 된다. 그럼 이러한 비과세, 탄력세, 특례세 이러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제외하는가? 얘는 오로지 무슨 목적이니까? 중과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잖아요 요즘. 취득세에서 막 이런 거 시험에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20조 과세표준과세를 갑시다. 역시 비록 작년에 나왔지만 역시 재산세에서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과세표준과 비과세 세율이죠. 재산세가 여러분 세 문제지만 결코 세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개별 문제 두 문제로 물어보고 나머지 종합 문제로 물어보면 전 범위가 다 시험 범위야 여러분. 재산세가. 뭐 저는 여러분한테 또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 나오면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재산세 과세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적 구조 꼭 좀 잡으세요. 재산세 과세표라면 네모 곱하기 뭐다 이러면 네모다. 이걸 먼저 떠올려라서 분명히. 그럼 첫 번째 네모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시가 표준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과세표는 스타트가 뭐야 여러분? 시가 표준액의 출발점이죠. 오로지 뭐만 나와야 돼? 시가 표준액만 나와야 되죠. 꼭 잡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게 하나 나오죠. 재산세부터는. 뭐죠 이게? 그렇죠. 공정시장가의 비율. 어제 정부안이 발표가 됐을 때 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1안, 2안, 3안, 4안으로 해서 나왔어. 저는 뭐 그게 전문인 사람이니까 그걸 관심 갖고 캡처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야 그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죠. 내년 결국 종부세 손댈 수밖에 없어요. 개정되는 거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 거냐는 정부에서 선택하는 거죠. 1안, 2안, 3안, 4안 하나 고르겠죠. 그러나 1안, 2안, 3안, 4안의 공통점 뭐야 다? 종부세 세부담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 결국 누구 잡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종부세 올린 거 누구 잡겠다는 얘기야? 다주택자 잡겠다는 얘기야. 다주택자. 타켓트는 다주택자인가? 그러니까 재산세는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재산세 왜 못 건드려? 모든 재산소리가 다 하는 건데 종부세는 누구만 내? 고액. 그럼 여러분 중에 타켓트가 되는 분이 계실 거다고. 아이씨. 근데 그런 걱정 없이 해맑은 표정 짓는 분들 계시죠?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요거. 역시 재산 종부세요. 그래서 특히 제가 그랬죠.
모든 보유세 공통상입니다. 그랬죠? 뭐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공통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종부세도 이거 나올 텐데 종부세도 이거 건드리겠다 안 건드리겠다? 건드리겠다. 요거는 법률 개정 없이 즉각적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왜?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이니까 이거는 국회 통과 없이 그냥 대통령으로 올려버리면 돼. 이거 나오는 거야 지금 다. 이걸 구조 꼭 잡으셔야죠. 그래서 첫째, 다시 한번 여러분, 재산세 과표는 못 밖에 없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법인 장부가 이런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출전이 이거 슬쩍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한테. 사실상 취득 가격, 무슨 법인 장부 가격을 가표를 한다. 그럼 맞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조건 틀린 거야. 시가 표준액이야. 이거 자꾸 집어넣고 여러분한테 맞았냐, 틀렸냐 잡아내란 얘기야. 이걸 왜 못 잡아냈냐고 도대체. 내용이 어려운 게 있고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물어봐. 토지, 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 얘들의 시가 표준액은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래서 특정 물건을 제시해놓고 쭉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배우셨죠? 이제 학개론. 이제 뭐 학개론 하면 이제 여러분 주전 과목이죠. 이제 서서히 학거리는 거죠. 그래서 요 토지와 주택은 매년 정부가 가격을 공시해 안 해? 해. 그게 무슨 가격이야? 공시된 가격이야. 근데 정부가 요거는 건드리기가 매우 힘들어. 요거는 건드리기 힘들어. 왜 건드리기 힘드냐? 이거는 모든 토지와 주택에 공통적으로 주는 거죠. 이거 올려버리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모든 재산 소유자가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린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공시된 가격을. 근데 일부 한간이 하면 이거를 시가에 맞춰서 올려버려라. 못 올려. 이게 올라가는 순간 과표가 올라가 버리니까. 얘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는 거야? 시가 표준액이 올라가니까 과표가 올라가고 과표 올라가니까 뭐 올라가? 산출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건드리기가 힘들어 정부가. 그래서 이게 지금 없잖아. 방안에는. 개편 방안에는. 죄송합니다. 저만 관심 갖는 걸.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그래?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아파트면 공동주택가에 나온다 그랬죠? 이제 다 배웠잖아. 이때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 가격이야? 일관한 가격이야? 일관. 그러니까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일괄 고시가격이라니까.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공시를 할 때 이걸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되셨죠 여러분? 자, 건축물이 지금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상가 등은 아직 공시 안 되고 있잖아. 그럼 이때 누가 결정해? 지방자치단체. 근데 재산세는 누구니까? 시, 군, 구. 시군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 거야? 결정한 가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기까지 나오죠. 예를 들어서 토지의 과세 표준은 뭐로 출발해야 되는가? 뭐로 출발해? 개별 공시지가 곱하라는 거죠.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얘가 시가 표준액. 여기다 뭘 곱하는가? 공정시장가액이죠. 요 공정시장가액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죠. 토건은 무조건 토건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이죠. 60. 모든이야 모든. 그러니까 출전이 또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 요거를 마치 고급주택, 별장, 고급주택, 별장의 공정시장 가입은 70%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고급주택, 별장, 일반주택 구분이 있어 없어? 없어.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는 얘기야? 60%는 얘기야. 토지면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건축물, 골프장이나 고급별장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몇 프로야? 70이야. 이걸 그렇게 자꾸 출전에 시비 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토건은 70, 주택은 60.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나왔네 이제 과표. 이제 세율 갑시다. 세율.
세율 이미 토지는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우리. 0.07%, 0.2%, 4% 여기에다가 바로 우리 별도와 종합 합산가세 무슨 세율? 누진세율. 그래서 이렇게 토지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했던 거죠. 분리과세 토지는 무슨 세율? 차등비례세율. 별도와 뭐는 종합합산. 아니 이래. 별도와 종합은 무슨 세율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자, 건축물 중에서 봅시다. 건축물. 건축물에 그냥 시험에 대비해서는 그냥 두 가지만 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세 가지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두 가지. 그래서 뭐와? 꼬로와 꼬로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그래서 기타는 그냥 몇 프로고? 0.25. 0.25. 꼬로는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야? 4%죠, 4%. 그래서 별도와 종합만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누진세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택은 묻지 마. 뭐와 뭐로? 별장과 별장을 제외한 기타 주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별장만 몇 프로 때려주시고 4% 때려주시고 나머지는 뭐 누진세율 0.1%부터 0.54%까지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가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라는데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세가 된 건 몇 가지라 했죠 여러분? 세 가지. 어떻게 뵀죠 우리? 주종별. 고맙습니다. 주종별. 주택가, 종합가, 별도. 이거 그렇게 좀 외워달라고 아주 애원합니다. 세번만 해달라고 부탁해야 돼. 주종별! 주종별. 주택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같은 무슨 세율을 가져간다고요? 누진세를. 이걸 좀 외워달라고 그렇게 그냥 신신당부하죠. 꼭 좀. 4%짜리 가시는 거 뭐야? 별장가, 골프장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지금. 고급 주택이 안 보인다. 고급 주택. 그럼 고급주택 재산세는 얼로 때려라? 응? 주택 누진세를 때리란 얘기죠? 4% 때리면 안 돼? 고급주택.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 있던 고급주택은 별장과 노는 게 아니라 누구랑 논다? 일반 주택하고 논다 그랬죠? 일반 주택하고.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225조 맨 밑에 탄력설 하나 있네요, 여러분. 탄력설.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밑줄 쳐져 있죠, 여러분? 뭐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만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감할 수 있죠. 단 가감한 세율은 언제만? 해당 연도 여기다 시뻘게 쳐야죠. 이걸 출전에 자꾸 건드리죠. 어떻게 건드린다고 그랬어? 5년간 이렇게 말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라고 그랬죠. 자, 226조 재산세 중과세가 나와 있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크게 버려. 자, 227조 도시지역분. 그냥 제목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도시계획세,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인데 아직까지 시험도 한 번도 안 나왔다. 일단 버리고. 자, 228조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해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박스 있죠? 얘가 2년 전에 나왔던 거야. 228쪽을 봐야 돼. 그래서 종합상가세 토지, 별도합상가세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방법 박스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미 2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 3년 전인가요?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보시기만 하시고. 근데 이미 이거는 우리가 토지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새로운 내용 아니야.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중요하죠. 별표 2개. 이거는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항상 뭐야, 여러분?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별 무슨 세율이야? 개별과세를 말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는 원칙이 무슨 과세야? 재산별 개별과세. 한 사람이 여러 개 주택 갖고 있더라도 재산세는 어떻게 때려라? 하나하나 주택별로 개별과세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이 뭐야? 재산별 개별 과세라고 해서 분명히 꼭 좀 기억해달라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재산 갖고 있다? 사람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재산별로 과세한다? 재산별로 과세한다. 근데 그게 예외가 있었죠. 재산별 개별 과세 예외가 뭐였어? 요놈이잖아, 요놈. 여기는 뭐라 써져 있어? 합산 과세라 써져 있잖아.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별 개별 과세인데 딱 두 놈 써져 있어. 뭐야? 별도와 종합. 근데 여기 써져 있어. 뭐라고 하라고? 합산 과세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합산 과세란 말이 없으면 다 무슨 과세 여러분? 재산별 개별 과세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계속. 특히 양가로 2번 주택을 누가 2명 이상이 뭐하고 있대? 공동 소유하거나 뭐하고 있대? 구분 소유하고 있대. 이때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가 자 동그라미 시뻘겋게 뭐한 합산한 과표. 합산 이걸 고친다 그래서 출전이 뭐로 바꾼다 그랬어? 구분한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과표는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여러분? 하나. 왜? 공시되는 가액 자체가 하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라더라도 2명이라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그러니까 과표도 몇 개 돼? 하나. 그러니까 무슨 가액이야? 합산한. 이걸 출전 사례가 뭐로 바꿔? 구분한. 그럼 잡아내셔야 됩니다. 제발 좀. 세법강의하면서 제일 힘든 게 공인중개서야. 공인중개서 세법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야 돼.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그래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어렵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꼭 정리합니다.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꼭 좀 정리하셨다가 나오면 꼭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가징수. 자, 재산세 과세는 언제 여러분? 6월 1일. 자, 납기는 정기분과 뭐로 나눠져 여러분? 수시분. 자, 납기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정기분. 어떻게 외죠 우리? 토구, 건칠, 하반월. 자, 근데 주택을 잘 보라고 그랬죠? 주택은 재산세가 몇 개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 하나 나온 산출세액을 반반씩 나눠갖고 반은 언제? 7월. 나머지 반은 9월. 그런데 올해 개정됐죠?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 자, 동그라미 시뻘게 쳐주십니까?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이게 작년에 얼마였다가 1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개정해서 20만 원 이하일 때는 두 번으로 나누고 안 나누고 그냥 언제 7월 달에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여기 밑줄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일괄징수 그랬죠.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출전은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자, 230조 징수 방법.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무슨 방법으로 간다? 보통징수 방법이죠. 재산세는 뭐밖에 없다?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신고 납부가 있어 없어? 없죠. 없기 때문에 재산세는 절대 뭐가 못 나온다? 가산세 나올 수 없다 그랬어. 언제 외우냐고 언제. 자, 2번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이죠. 과세 물건별로 자 동그라미 뭐한? 구분한 납세, 고지세, 과세세액을 적어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어떻게 하라? 고지서 발급해줘라 그 얘기죠. 이때 고지서를 발급할 때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얼마면? 2,000원 미만이면. 이것도 자주 시비 거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일 때 징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까지 여러분? 1999원까지죠. 그럼 2,000원이면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렇게 시비 잘 걸어. 소액 징수 면제는 얼마야? 2,000원 미만 잊지 마시고요. 신탁 계산 특례는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가볍게 눈으로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고무도 눈으로만 보십시오라 했어.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대장 231조 맨 밑에 231조 맨 밑에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항상 과세권자는 뭐를? 과세대장. 그래서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어떻게 하라? 필요한 사람을 기재하라.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대장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거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 물건별로 뭐하여? 구분하여 따로. 자, 다음 페이지 232쪽. 재산세 현황부가. 재산세 때릴 때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어떻게 하면 다르면 그때는 뭐에 따라서 가서라? 사실상 현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모든 보이스의 마지막 상이 뭐랬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옆에서 적어놔. 모든 보이스의 마지막이죠. 세액 계산에서.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은 항상 뭐와 뭐를 비교하라? 당해년도 세액과 직전년도 세액을 비교해서 당해년도 부과된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이때 세부담 상한선 원칙이 몇 프로 여러분? 150%. 다만 주택은 예외죠.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3억 이하의 소액은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여러분 110. 6억 초과는 130. 외우시고 계신 거죠? 지금 같이? 네.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5쪽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 인정되는 유일한 조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납이 인정되는 거 어디만이야? 지금 재산세만이죠. 근데 작년에 요 물납은 이미 시험에 개별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가볍게 눈으로만 보세요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쪽 230쪽 뭐 나왔죠 여러분? 분할납부 여기 또 올해 개정됐죠. 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얼마 초과할 때만이야? 이제 500만 원 초과. 아까 물납은 얼마 초과죠 여러분? 그렇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야. 근데 분납은 얼마 초과야? 500만 초과. 이때 물납계는 납부할 세액이 전부를 일부를. 요즘은 이것도 근데요 출전이. 아 정말.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이렇게 말을 바꿔놔 스키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언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이게 또 올해 개정된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부가 바로 그 밑에 분할 납부 세액 기준이죠. 이때 분납하고는 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밑줄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뭐 해야 돼? 분납 신청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7조 역시 재산세도 뭐가 조치한다? 부가세. 237조. 그래서 재산세 납세면은 재산세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낸다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야 된다 그랬죠? 네. 다만 이때 그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여러분 거기 가르고 닫고 1000분의 1.4의 세율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무슨 세율? 제한세율에 따른 재산세액은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외한다라고 됐죠. 요 제외 대상을 적어놓으세요 위에다가 도시 지역분을 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 지역분은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병기세.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어떻게 하면 같으면 재산세 납세의 고지서에 어떻게 하여 나란히 적어 뭐 할 수 있다? 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 마무리 짓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257조 기타 지방 그 밖에 지방세 나와 있죠. 저는 여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의심스러우신 분만 들어가서 보시고요. 예, 제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유세 우리 274쪽 뭐 나왔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마지막 한 문제가 바로 요 종부세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무슨 세야? 국세죠. 그래서 여러분 275조 누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나오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왼쪽 274조 종부세 의의가 나와 있는데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기본 개념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274조이죠. 자, 종합부동산세란 1차적으로 뭐가 과세가 됐어?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누구만 밑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지방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를 부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는 아무나 내? 아니,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누구만? 고액.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이 한 문제가 작년에 제일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어디까지 오시냐면은 299쪽까지 오셔갖고 0.6문제 하는가? 응? 299쪽까지 정리하기 몇 문제다고? 0.6이야. 한 문제도 안 돼. 거기에 바로 299쪽 박스 있죠? 예, 여기 넘어온 게 바로 0.6. 요거 과세 대상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몇 가지 나왔죠, 여러분? 3가지. 주, 종, 별. 요 3가지는 요거 꼭 외워달라고 그랬죠? 별표 3개. 이건 외워야 되는 거 이제. 박스는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넘어온 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과세표준 잠깐 보세요. 자, 어제도 뉴스 나왔더니 이거 나왔죠. 종부세 과세표는 무슨 가격에다가 공시가격 합계에다가 가세기준금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에다가 역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이게 뭐고? 과표. 이거 별표 2개 쳐놓고 제일 별표 2개, 납세문제가 별표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 계산구조 꼭 기억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표가 나오면 이제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어제 이게 나왔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건드릴 거냐? 세율을 건드릴 거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다 건드릴 거냐? 아니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과세할 거냐? 이게 바로 1안, 2안, 3안, 4안 작년에 어제 나온 거죠. 자, 요거 좀 봐주시고요. 자, 부가징수 299조 별표 2개. 종부세는 원칙이 뭐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예외 뭐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 그러나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는 언제 낸다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는 거 꼭 기억해달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02쪽 종합부동산세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분할납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303조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쫓아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종부세는 그냥 휙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 제가 표시해 달라는 부분만 표시해 주시고 꼭 정리해 주셔서 여기까지 해서 그냥 이론 마무리하고요. 자, 문제 잠깐 빨리 확인해야 되겠네요. 문제. 자, 5번은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옳지 않은 거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2번? 예, 2번이랍니다. 2번. 동그라미. 6번은? 응? 예, 4번이 답이랍니다. 4번. 왜? 7번은 답은 몇 번입니까? 응? 틀린 거 물어봤죠? 예. 3번이 틀렸죠? 3번. 자, 8번은? 8번은? 3번? 예, 3번이랍니다. 예.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모의고사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다음 주 7월 달부터 문제풀이인데, 양도서 주세요. 먼저 들어갈게요. 예.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